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의대 수시 모집 분석을 맡은 강북청소학원 이찬희입니다. 우선은 모집 인원의 변화,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 그 다음에 학교 간의 입시 변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한의대 교과 성적 방법, 마지막으로 수시 입결로 한의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의대의 모집 변화라고 하는 거에서 전년도와 올해 2026학년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표를 보셨을 때는 일반 그리고 지역 이렇게 좀 큰 틀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동국대 와이즈.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일반 교과 전형에서 13명을 모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전형에서 20명을 모집을 하면서 좀 7명이나 좀 많이 늘리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는 부산대 같은 경우는 다른 인원수의 변화라기보다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선별한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변화 중에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인원수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끝으로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에는 교과전형이 없었는데 올해는 교과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19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전년도에는 38명, 올해는 53명으로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큰 편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형에 대한 인원 변화 같은 경우는 캐치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집 인원에 대한 좀 비율을 좀 비교를 하려고 정리를 해보는 표입니다.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까지 전체적인 큰 틀로서 그냥 수시와 정시로서의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26학년도 그다음에 25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3년치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상대적으로 수시에서의 모집 비율 자체가 70%를 넘는 73% 정도 되는 인원을 좀 모집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교과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소폭 좀 증가한 폭이 있기 때문에 교과 지역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원수와 인원수의 변화 정도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학교별로 변화된 부분들 3년치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보실 때 보통 이제 작년 거 이렇게 1년치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3년치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 3년치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3년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가천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가천대는 작년 대비 큰 변경사항은 없고요. 경희대가 올해 좀 많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네온 르네상스의 최저를 신설을 했어요. 참고로 저기 3합4 이렇게 가로치고 2 이렇게 있는 거는 탐구를 2과목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합4라고 하는 좀 높은 최저 기준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과목이라고 하는 반영 교과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수생하고 산수생까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희대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자가 조금 더 높아지고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한의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대도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고요.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가 지역인재라고 하는 교과 종합 그리고 기회균형에서 최저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3합 5에서 3합 6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가 완화돼서 입결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동신대 같은 경우는 지역 교과에서 지역 1과 지역 2로 분리해서 모집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큰 변경 사항은 없고요. 부산대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상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정량에 대한 비율이 감소됐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에 대한 비율 바뀐 지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명대는 SMU 의료인재 전형에 대한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수형 3합 5가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국수형 3합이 6으로 변경이 돼서 최저가 좀 완화가 됐다. 그리고 각 등급은 3등급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에 미적분 기하에 대한 지정이 좀 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최저를 좀 완화시켰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수형 합이 3합 6, 각 2등급 이내에서 올해는 3합 6 탐구는 이제 한 과목으로 전년도는 국수형으로만 봤다라고 하면 올해는 국수형 탐구 3합 6에
해당하는 거고 수학은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등급은 3등급 이내에 만들어져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세명대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석대도 변경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교과 올해 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으로 모집을 많이 했었는데 교과를 지역 인재로 올해 이제 전북 호남권으로 12명, 7명씩 총 19명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에 인문에 대한 탐구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사탐이 아니라 탐구에 대한 과목이 지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들에 대한 3년간의 이 수시 입시 변경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수학과 탐구 과목에 대한 지정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탐에 대한 지정이 있지만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 자연과 인문으로 크게 봤을 때 자연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과탐 하지만 인문 같은 경우는 확통과 사탐을 하는 친구들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가 SMU 그 의료인재 전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수형 합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지정이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지정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서 본인한테 좀 맞는 학교 전형이 무엇인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형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경희대하고 부산대밖에 없거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5명을 모집을 하는데 확통사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X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최저 기준은 3합4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100분을 진행을 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자를 자연과 인문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시험을 보지만 확통사탐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는 네오르네상스와 똑같이 3합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 전형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통 사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확통하고 사탐을 응시한 친구들만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 중에 하나가 대구한의대의 인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대구한의대의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 문디컬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과의 메디컬, 그러니까 순수 문과 학생들만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문디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수에 대한 모집 인원의 변화 차이도 학교별로 그 다음에 전형별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지만 확통사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그라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X라고 하는 거 가천대 같은 경우는 X라고 되어 있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쉽게 말하자면 미적, 기하, 과탐하는 친구들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최저에 대한 변화는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지대 같은 경우는 3합4라고 하는 높은 최저를 갖고 있는데 지금 3합5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미적기하, 수학을 미적기하를 하고 과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상향해서 3합5로 조정해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하고 지역인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인재라고 하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YG의 교과 일반 같은 경우는 국수과에 대한 합으로 3합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국대 YG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았을 때는 3합6으로 최저가 한 등급이 좀 낮죠. 학교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최저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냐 지역인재 전형이냐에 따라서 최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요즘은 요 표를 보시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좀 비교를 해보실 건데요. 두 개를 보셨을 때 일단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됐다. 그래서 좀 빨간색으로 좀 나타냈고요. 상지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 기하, 그다음에 과탐인 경우에는 1등급 상향해서 보기 때문에 3합5까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는 의료 인재가 올해 좀 완화돼서 3합6으로 국수형 합 3합6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부터 세명대까지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의대 중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
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경희대부터 세명대까지 있겠지만 한의대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구 한의대부터 동국대 YG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구 한의대가 제일 높은 3합4를 이루고 있고 제일 낮은 거는 이제 원광대학교와 동국대 YG가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 일단 대학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학교하고 이 세 학교는 만약에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학교의 내신 산출 방식으로 인한 환산 점수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입시 결과들과 비교해서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상지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국수영사가 학기별 최대 5과목 3학년 1학기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25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의 전 과목을 합친다고 치더라도 30과목이 조금 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목 수가 줄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명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중에서 상위 15과목 그리고 사회와 과학 중에서 상위 5과목 그래서 총 20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꼭 환산 점수를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이 전 과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산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셨을 때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으로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들어가요. 보통 평균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잘한 과목도 있고 내가 못한 과목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입결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분으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학교는 좀 유의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지원하실 때 산출 방식, 환산 점수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시에 대한 입시 결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리를 어떻게 해놨냐면 첫 번째는 25학년도 기준으로 50% 컷을 이렇게 제일 높은 거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보시게 되면 교과 전형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한의대의 교과, 일반, 인문 최저는 3합4였죠. 전년도의 입결을 50% 컷을 보게 되면은 1.08 근데 이제 재작년 2024학년도 보면은 1.94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70% 컷을 보게 되면 1.13 재작년 같은 경우는 2.34로 굉장히 높게 많이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는 문디컬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회화인재라든지 네오 르네상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광대 지역인재 원이라든지 원광대 학생부 종합, 동국대 참사랑 등등등등 기본적으로 한의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전년도를 잠깐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 대한 증언이 있었잖아요. 과연 의대 증언으로 인해서 학종을 의대 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한의대로서의 학생부 종합을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은 의대 지원이 늘어났어도 한의대로의 지원을 하는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1점대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본인이 한의대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면 모르겠어요. 으나 그게 아니라면 아마 작년에 의대 메디컬 쪽 라인으로 영향을 좀 받기 위해서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입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전년도 거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차이는 아마 없습니다. 하지만 재작년하고 비교를 이렇게 같이 해봤을 때 교과라고 하는 거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바뀐 부분이 있다.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보셨을 때 학생부 우수자를 보시면 50% 컷이 1.12 재작년은 1.13 근데 70% 컷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24학년도가 1.12였는데 이번에는 1.27로 0.15 정도가 좀 내려갔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기하를 하게 됐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1등급 상향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학교들 중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석대학교가 그래도 좀 최저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입시 결과에서는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하시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교과 전형에서 보셨을 때 그냥 일반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에서 컷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지역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며 이 입시 결과들을 좀 비교를 해보셨을 때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수시 전략을 세웠을 때는 우선은 두 가지를 좀 크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동 사항에서 최저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물론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입결 컷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도 맞출 수 있고 지역 인재를 쓸 수 있다라면 아무래도 그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입결 컷이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대 해와 인재가 재작년하고 25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입결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많이 나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서는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학교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아마 한의대는 의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과는 일부 좀 바뀌는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높게 나오지만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은 좋은데 정말 좀 최저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면 우석대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수시에서도 좋은 전략을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대에 대한 인원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대한 영향은 분명 줄 수 있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좀 폭이 있던 학교들은 좀 유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25학년도의 입결을 좀 참고하시는 것보다는 24학년도하고 25학년도 두 개를 좀 비교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의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교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50% 컷이라는 부분보다는 70%나 혹은 80%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좀 꼬리까지의 컷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더 참고하시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의대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